안녕하세요. 희귀 난치성 질환을 투병 중인 건강한 육아,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성장하고 있는 무한계 미인입니다. 저의 닉네임 뜻이 궁금하신가요? 무한계 뜻이 뭐예요?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한계란 뜻은 한계 없이 한계를 짓지 않고 멋진 삶을 지향하는 뜻으로 저의 닉네임은 한계 짓지 않는다, 한계 짓지 않고 멋진 일을 할 것이라는 뜻으로 제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저의 한계를 짓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제부터라도 우선순위를 나로 정하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책을 읽어드리는 날인데요. 너무 딱딱해서 제가 컨셉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책을 읽어드리는 날은 2주에 한 번, 그리고 또 2주에 한 번은 저의 투병 스토리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저의 투병 궁금하시죠? 그 얘기를 2주 뒤에 할 예정입니다. 왜 투병이 저에게 2번이나 왔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요. 저는 흔하지 않은 병을 가지고 투병도 했고 병원 생활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약한 저는 40이 중반이 돼도 병이 친구로 다가왔습니다. 40 중반에도 불구하고 투병 중인데요. 2003년 경추 1, 2번 탈골로 인해 큰 수술을 했습니다. 이거는 질병이 아니죠. 뼈가 이렇게 경구에 있던 뼈가 어긋났었어요. 이렇게 틀어졌거든요. 자기 자리를 찾지를 못하고 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혈관과 힘줄을 눌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큰 교통사고를 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높은 빌딩에서 추락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니 목이 담이 붙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 후로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수술 과정 이야기와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할 예정이며, 큰 수술 이후로 10년 만에 희귀 난치성 질환 궤양성 대장염에 투병 중입니다. 희귀는 흔하지 않는 병이고요. 난치는 낫지 않는 병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붙여서 희귀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란 뜻은 대장에 염증이 항상 있는 뜻을 말합니다. 일반인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고요. 이 병과 유사한 병이 있습니다. 크론병이라고 하죠. 크론병 다들 아시나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친구입니다. 같은 약으로 치료를 하고요. 발병 부위가 틀립니다. 크론병은 소화기부터 항문까지 염증이 있는 것을 말하고요. 저는 대장에만 염증이 있는 걸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합니다. 경추 1, 2번 탈골로 인해서 또 희귀병을 앓았습니다. 호상구라는 벽혈구에 있는 세포가 또 희귀병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완치가 됐는지도 이야기 함께 나눌 거고요. 현재 투병 중인 희귀 난치성 질환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면요, 제가 먹고 있는 약을 업로드 했거든요. 뚜렷하게 변명이 없다 보니 치료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면역 억제제도 사실 맞지가 않아서 백혈구 수치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는 제가 치료제로 쓸 수가 없었고요. 부작용으로 펜타사와 생물화학적인 주사법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발병하고 1년 뒤에 생물학적 주사를 맞으려고 검사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투입 안 하고 펜타사라는 약으로 현재 치료 중입니다.
다행히도 관해기가 와서요. 그 관해기로 인해서 제가 관해기고 5년 차거든요. 투병 생활은 7, 8년인데요. 관해기는 5년이 왔습니다. 그러면 한 2년은 제가 투병을 했다고 봐야죠. 관해기란 뜻은 잠시 이 병이 주춤, 잠시 호전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은요, 복통이 심합니다. 복통이 너무 심해서 어디 외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해기는 일반인과 똑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 관해기가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몰라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관해기는 저의 관할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 관할도 아닙니다. 얼마나 대장에 무리를 안 주고 스트레스를 안 주며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관해기가 길게 갈 수도 있고요. 큰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충격이 가하면요, 이 병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그러면 혈변과 함께 복통이 일어나고요. 혈변이 너무 심하다 보면 혈액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어지러움증과 함께 수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투병 중에 수혈도 많이 했습니다. 혈변이 너무 심해서. 이 병은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갑니다. 안 먹어도 심할 때는 화장실을 가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안 먹고 물만 마셔도 화장실 가는 이유는 변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장에 차여있는 혈액을 배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였습니다. 저의 희귀난치성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고, 그 가운데 제가 출산도 하고요, 건강한 육아도 하고 있으며 관해기가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생각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요, 스트레스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박 육아, 독점 육아를 하다 보니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몸으로 품고 있었던 거죠. 그게 몸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변비가 가장 심했습니다. 변비가 심하다 보니 친정엄마가 알로에 즙도 먹이고 환으로 된 변비에 좋은 약도 먹였지만 저는 아예 안 들었어요. 그게 한 번씩 변비가 심하게 올 때는 정말 내 대장에 뭐가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변비가 정말 심했거든요. 그러다가 20살쯤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 업무가 돈을 만지는 업무다 보니까 상당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변이 굉장히 보였고요. 바깥 음식, 외식을 하다 보면은 혈변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항문의 질환, 치질 때문에 피가 보이나? 이 정도였는데요. 한 번씩 덩어리가 보였었어요. 그럴 때마다 무서웠죠.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혈변과 변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내 나이 37, 8쯤에 궤양성 대장염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변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혈변을 계속 보고 있었으니 아마 염증이 왔다 안 왔다. 그래서 제가 장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잘 체하기도 하고 장염도 잘 걸리고. 20대가 되어도 장염 때문에 수액을 맞고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잘 체해가지고 사장님이 안쓰러워할 정도로 잘 체해서 먹는 것도 많이 못 먹었거든요. 그게 다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궤양성 대장염을 앓게 된, 투병하게 된 원인이 변비와 스트레스, 소화불량도 잘 걸리고 그러다 보니 변비가 걸리고 20대 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변도 보이고 모든 게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저희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만 하면 관해기가 충분히 유지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의 희귀난치성 질환, 궤양성 대장염 이야기와 경추 1번 탈골로 인해서
희귀병인 호상구가 어떻게 완치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TV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SBS 플러스 김수미 밥은 먹고 다니냐에 1월 20일 날 방송이 됐습니다. 5분 분량의 영상이 나왔는데요. 제가 사연을 신청했거든요. 저희 엄마와 저의 투병 이야기를 TV로 볼 수 있습니다. SBS 어플이나 아니면 옥수수 앱을 받으시면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이번 주는 재방송을 계속 하더라고요. 재방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한개미인은요, 건강한 육아와 건강한 먹거리, 건강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한계 짓지 않고 멋진 미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저의 투병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저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